허리 보통 아프시면 사실은 이 골반 뼈 위에 탁 이렇게 붙이시는 경우들 많으시잖아요. 그런데 허리가 아프면 보통 가운데 생각 많이 하시지만 이런 뼈 직접적인 부위, 무릎, 슬개골 바로 위 이런 데는 흡수율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흡수가 좀 잘 될 수 있는 부위에다가 붙이시는 게 통증에도 좀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엉덩이에 고관절 같은 부위도. 안녕하세요, 통증 요정 김학조입니다. 반갑습니다. 파스를 붙일 때 무조건 그냥 아픈 부위에 붙이면 되겠다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리고 어머님들 오실 때 실제로 보면 허리 아파요 이러면 뼈 위에다 딱 붙여가지고 오시거든요. 그런데 뼈 위에 직접 붙이는 것은 효용성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파스를 잘못 붙인다 라기보다는 조금 더 효율적으로 붙일 수 있는 포인트들이 있다라는 말이 맞을 것 같아요. 파스에 보면요, 약간 소염 진통 성분들이 발라져 있어요. 이런 화학의 약품들이 흡수가 되면서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효율적인 부위에 붙여주셔야 흡수가 더 잘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허리에 보면요, 척추 중앙에 이렇게 뼈가 있잖아요. 그 뼈 위에 이렇게 붙여 놓으시면 사실 시원은 하시겠지만 흡수는 좀 덜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뼈가 이렇게 중심에 있으면 뼈를 중심으로 양 옆에 있는 기립근에다가 붙여 주시는 게 좋아요. 어디냐면 요 옆에 통통한 살들이에요. 여기다가 좀 붙여 주시면 요 통이 있을 때 흡수가 더 빠르다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고관절도 지금 보면 이 뼈 위에다가 이렇게 착 붙여 가지고 오시는 분들 많거든요. 근데 여기는요, 흡수가 좀 더뎌요. 그리고 실제로 고관절의 문제들은 대부분 이 중둔근이라고 하는 이 근육에 문제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사실은 고관절 뼈 위에 딱 붙이는 것보다는 그 위에 통통한 부위 혹은 요 위에 통통한 부위, 이렇게 살이 많고 흡수가 좀 잘 될 수 있는 부위에다가 붙이시는 게 고관절 통증에도 좀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날개뼈 안쪽이나 어깨 통증도 보면 승모의 통증은 사실 승모에 이렇게 잘 넓게 붙여주시면 되는데요. 중요한 건 날개뼈에 통증이 있으면 이런데 어디가 아프니까 뼈 위에 척 붙여요. 그러면 사실은 흡수가 좀 덜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기왕 한 장 붙이는데 효과가 좀 더 있고 흡수가 잘 되면 좋잖아요. 그래서 이 척추뼈하고요, 날개뼈 사이에 근육 이 부위에다가 이렇게 붙여주시면 조금 더 흡수가 잘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날개뼈 안쪽 어깨 통증에 사실은 상당수의 문제는 목 근육 문제입니다. 이 목 근육 자체가 긴장도가 높아지면 희한하게 승모랑 이 날개뼈가 아파요. 그래서 여기 자체에 직접 붙이는 것도 좋은 방법, 하지만 조금 더 효율적으로 이 부분을 해결을 하려면 차라리 목 옆에 붙여주세요. 이 사각근이라든지 이 부위에다가 이렇게 붙여 놓으시면 목도 시원하고요, 전체적으로 머리도 좀 시원하고 등 불편한 것도 조금 덜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목이 아플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목이 아플 때도 뼈 바로 위에 센터에 이렇게 붙여 놓으시는 것보다는요, 허리처럼 뼈 중앙을 기준으로 양 옆에 있는 이 통통한 기립근이라고 하는 근육 요 사이에 요렇게 붙여주시면 조금 더 효과적으로 통증을 좀 제어하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목 옆에 이 근육은요, 두통이나 이런 부분이 있을 때도 우리 두통약 먹을 생각은 많이 하시지만 파스 붙일 생각은 잘 안 하시잖아요. 사실 목이 긴장도만 좀 풀려도 두통도 굉장히 많이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마사지를 해주시는 것도 좋고, 이렇게 파스를 목 옆으로 기립근에다 붙이시면 시원하고 통증도 좀 제어가 될 수 있습니다. 손목이나 이런 부위도 사실은 손목 자체에 이렇게 붙이면 뼈가 있기 때문에 뼈 위에 직접 붙이는 게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차라리 이 손목의 대부분의 문제들은 팔 위에 있는 근육이 오그라들어서 생겨요. 그래서 실제로 문제의 원인은 팔에 있는 경우들이 훨씬 많습니다. 때문에 파스도 요 위쪽에 팔 근육에다 붙여주시면 흡수도 좀 빠르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손목에 문제를 일으키는 문제 부위도 좀 해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손가락도 마찬가지인데요. 사실은 이 손가락 자체를 감기는 좀 어렵잖아요. 손가락에서도 제일 많이 고장나는 데가 어디냐면 엄지 둔덕 부위예요. 그래서 둔덕 부위에 이렇게 붙여주시면 굉장히 시원하고 이 효과를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사실 무릎이 불편하신 분들은 무릎이 아프니까 동그란 슬개골 위에다가 탁 이렇게 붙이시는 경우들 많으시잖아요. 근데 여기보다는 사실 무릎 문제를 일으키는 주요 요소들은 허벅지에 있는 근육들 혹은 허벅지 아래에 있는 이 무릎을 둘러싸고 있는 근육들이거든요. 그래서 허벅지에 사두 근육들이나 혹은 종아리 근처 혹은 이 옆에 살이 많은 부위에 붙이시는 게 무릎 통증에 훨씬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발목 근처에 그냥 인대 근처에 붙이시는 것보다는요, 발목 위에 있는 정강이 약간만 올라오셔서 정강이 근육에다가 붙여주시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좀 통증 제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파스를 붙이기 전에 조금 더 효과적으로 붙일 수 있는 혹은 효용성을 높일 수 있는 루틴이 있냐라는 부분이 또 궁금하실 수 있어요. 파스 붙이기 전에요, 혈액순환이 조금 더 잘 되면 파스의 흡수도 조금 더 빠르겠죠. 그렇기 때문에 붙이기 전에 번거로우시겠지만 미온수로 샤워를 한다든지 좀 깨끗이 씻고 붙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흡수가 잘 되는 부분
대부분도 그렇지만 얘를 한번 붙이고 있으면요, 최소 8시간에서 24시간 정도를 붙이고 계실 텐데 그 사이에 여기가 지저분하거나 다른 문제가 있으면 사실은 피부 트러블도 조금 더 빨리 혹은 많이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깨끗이 씻고 혈류순환을 잘 되게 한 다음에 붙이시면 조금 더 효과적이고요. 또 더 중요한 거 하나, 사실은 파스를 그냥 붙여놓는 것도 좋지만요, 해당 부위를 마사지 해주는 게 훨씬 더 좋아요. 파스 붙이고 그 위에다가 공이라든지 혹은 사모님 혹은 남편분한테 이 사랑의 파스 마사지를 해달라고 하십시오. 그러면은 흡수도 조금 더 잘 되고 효율적으로 좀 통증 제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발바닥 파스 효과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죠. 그리고 사실 제 채널 댓글에 보면은 나는 발바닥 파스에 대해서 효과를 봤는데 왜 발바닥 파스 효과가 없다고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사실 제가 이제 여러 차례 발바닥 파스 자체가 효과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저도 발바닥에 파스를 붙이고 잡으면요, 아침에 일어나면 굉장히 상쾌하긴 합니다. 왜냐면 발바닥이 시원하면 전체적으로 좀 상쾌한 느낌이 들어요. 근데 발바닥에 파스를 붙여서 허리 통증이 좋아지거나 어깨 통증이 좋아질 확률이 물론 있긴 있겠죠. 발바닥이라고 하는 게 전신 통에 있으니까. 근데 그거보다는 직접 그 근처에 효율적인 부위에 붙이는 게 조금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게 현재까지는 제 이야기입니다. 사람마다 좀 다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냉파스, 온파스, 그리고 이제 주요 성분들이 아마 궁금하실 거예요. 냉파스는 사실 멘톨 성분이 주요해요. 그 화한 느낌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온파스는 때로는 이제 캡사이신 같이 끈끈한 뜨거운 그 느낌을 만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파스는 이 안에 살리실산 메틸 같은 소염 진통 작용이 있는 화학물질이 좀 발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소염 진통의 효과도 있고요. 그리고 왜 차갑거나 따뜻하게 만드냐면 우리 몸이라고 하는 게 이 통증 게이트 조절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한 군데를 내가 꼬집잖아요. 그럼 다른 데는 통증을 좀 덜 느낍니다. 그래서 이 파스로 인해서 확 한 군데가 시원하거나 뜨거워서 그 느낌이 좀 강렬하게 느껴지면 내가 진짜 아픈 곳은요, 통증이 좀 줄어요. 못 느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용을 해서 어떻게 보면 부위를 좀 다른 데로 돌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파스는 통증을 조금 누겨주는 친구는 될 수 있지만 치료제는 아닙니다. 냉파스와 온파스를 어떤 식으로 좀 적절히 이용할 수 있냐면요, 우리 통증이 생기고 나서 한 24시간 이내라고 하면 사실 차갑게 해주는 게 더 좋습니다. 파스도 냉파스를 좀 붙여주시는 게 조금 더 효과적이에요. 왜 그러냐면 처음에는요, 통증이 생기면 약간의 염증과 함께 부종도 생기고 통증이 생기거든요. 그러면은 차갑게 해주면 우리 잘 못 느끼잖아요. 약간 마비된 것처럼. 그래서 통증을 좀 누겨주고 부종을 빼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차갑게 해주는 게 더 좋다. 하지만 24시간이 지나시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불편한 부위에 혈류순환이 조금 더 빨리 일어나고 해야 치료가 훨씬 빨리 잘 됩니다. 그래서 아이스팩 말고 핫팩을 해주시는 게 맞고요. 파스도 좀 온파스, 핫파스 이런 부분을 해주시면 조금 더 빠르게 우리 몸에 도움을 좀 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동전 파스 같은 파스는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냐,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들 많으신데 사실은 이 크기가 작아서 그렇지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붙여보면 얘도 한 몇 시간 동안 그 효과가 나거든요. 다만 이 붙이는 부위나 범위가 문제인 거예요. 얘들은 크기가 작기 때문에 사실은 넓은 부위를 커버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총으로 치면 산탄총 말고 스나이퍼처럼 한 군데, 한두 군데가 불편하다 그럼 집중적으로 좀 붙여주실 수가 있을 것 같고, 좀 넓게 여러 군데가 불편하다 그럼 산탄총 써야죠. 그래서 넓적하게 좀 넓게 붙일 수 있는 장단점이 있죠. 그래서 결국 얘가 동전 파스 작다고 해가지고 효율성이 떨어지진 않는다. 다만 넓은 부위를 커버할 수는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붙이는 파스에서 사실 부작용이라고 하면 제일 큰 게 피부 트러블일 거예요. 파스 떼고 난 자리에 막 불긋불긋 알러지처럼 돋아 있거나 혹은 막 피부가 벗겨지는 분들도 있으시거든요. 왜 그러냐면 파스에 보면 얘들이 여러 가지 성분도 있지만 이거를 붙여놓기 위해서 접착제 성분도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피부가 너무 얇거나 약한 분들, 이런 분들은 트러블이 생겨요. 그래서 피부가 약해서 트러블이 잘 생긴다 이런 분들은 파스를 조금 단시간만 붙이고 떼시거나 아니면 붙이는 파스 말고요, 스프레이 파스라든지 이런 파스로 대체를 하시는 것이 조금 더 좋습니다. 부작용이라고 하기보다는 약간의 우려, 뭐냐면요, 내가 옆구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파스를 일주일이나 붙였는데 이거 봤더니 오늘 숙보가 생겼네?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파스라고 하는 것은 통증을 조금 줄여주는 친구는 될 수 있어요. 근데 붙여도 계속 아프다, 이거 치료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그냥 내버려 뒀다가 다른 질병인데 모르고 계속 파스만 붙이고 있으면 병 키우는 겁니다. 그 부분은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제 환자분들이 오실 때 보면 파스 다 붙여가지고 오세요. 며칠 되셨어요? 그러면 이거 3일 전에 붙였는데 이러시거든요. 근데 3일 동안 붙여놓으시면 사실은 효과가 적을 수밖에 없죠. 이 파스는 8시간에서 사실은 많이 붙여봐야 한 24시간 정도 붙이면 어느 정도 얘가 할 역할은 다 했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를 2시간 붙여놨다가 떼서 어디다 붙여놔, 껌 씹다가 붙여놨다가 다시 씹는 것처럼 이것도 효과가 좀 떨어지겠죠. 게다가 또 이제 위생의 문제라든지 혹은 트러블의 문제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건 별로 추천드릴 만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붙였다가 떼고 새 파스를 다시 그 위치에 그대로 붙여놓으면 어떠냐? 물론 당연히 괜찮죠. 근데 중요한 건 우리 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파스라고 하는 게 소염 진통의 효과도 있지만 자극을 돌려주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파스를 붙여놨던 자리에 그대로 뗀 다음에 다시 얘를 붙이는 것은요, 사실 그 온가의 자극을 계속 주는 거기 때문에 효용성에선 떨어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향기 맡을 때 그 향기를 계속 맡고 있으면 익숙해지잖아요. 그래서 덜 느끼는 거랑 비슷하거든요, 감각이. 근데 그거를 밖에 나가가지고 조금 다른 공기 쐬고 그 향기를 안 맡다가 다시 들어와서 맡아. 그럼 그 향기가 또 다시 강하게 느껴지거든요. 그거랑 비슷하기 때문에 파스를 붙인 다음에 24시간 됐다가 떼고 다시 곧바로 붙이는 것보다는 사실 그 자리를 뗐으면 조금 한 몇 시간이라도 내버려 두거나 하고 다시 붙이면 조금 더 호용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내가 언제는 파스를 붙여야 되고 언제는 곧바로 병원 가야 돼? 뭐 이런 의문이 드실 수도 있는데요. 통증 부위가요, 움직일 때 좀 땡기고 아파, 근육통이 있고, 그러면 이 파스 적응증이에요. 붙여놓으면 좋거든요. 시원하고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내가 자고 있는데 가만히 있는데도 밤에 쑤시고 아파, 이건요 신경이 눌렸거나 다른 요인인 거예요. 그래서 얘는 무조건 파스만 붙이고 견디실 게 아니고요, 빨리 병원에 가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 통증이 내가 처음엔 여기가 아팠어.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파스를 여기다 딱 붙였더니 여긴 좀 괜찮네. 근데 통증이 여기로 도망갔어, 아래로. 그래서 다른 데로 자꾸 번져. 이렇다고 하시면 이거는 그냥 파스만 붙일 게 아니고 빠르게 병원으로 가셔서 정확하게 진단을 받아보셔야 할 질병이니까 이런 부분들은 조금 주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파스는요, 통증을 조금 줄여줄 수 있는 좋은 친구입니다. 하지만 파스가 의사는 아닙니다. 수술 이후에 파스 사용이 괜찮은지 물어보시는 분들 정말 많거든요. 사실 우리 3살 뒀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파스 붙이는 거는요, 3살 뒀는데 고춧가루 뿌리는 거랑 비슷해요. 그래서 파스를 물론 뭐 붙일 수는 있겠지만 수술 자국 근처에 덮어서는 안 되고요, 그 주변에서 조금 멀리 덮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수술 직후에는 파스를 좀 사용하시는 것은 비추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